요즘 남미의 베네수엘라 98년에 차베스가 집권했어요. 한마디로 반미 사회주의 노선을 내걸고 라틴 아메리카를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시켜서 민중의 구세주가 되겠다. 과거의 볼리바르 혁명을 다시 재현하는, 볼리바르는 남미의 여러 나라들을 다 돌면서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이죠. 제2의 볼리바르가 되겠다. 아니면 제2의 체 게바라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나선 인물입니다. 처음부터 함량 부족이었는데요. 남미는 이 차베스를 마치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을, 그리고 이 라틴 아메리카에 탄압받는 빈곤층의 구세주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게 엄청난 찬사를 보냈습니다. 당시 노무현 정권이 있을 당시에 한국의 KBS가 차베스를 영웅처럼 묘사하는 다큐를 한마디로 휴일에 황금 시간에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 차베스가 세계 최고의 산유국이라는 베네수엘라의 석유가 고가일 때 그걸 팔아서 쿠바에 또 갖다 주고 공짜로 남미의 여러 나라들 혁명을 수출하는데 그 석유로 아주 오일로 그냥 도배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의 교육, 의료, 주거 등 서민들의 삶을 개선시킨다고 그냥 퍼다 주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쓰는 데는 거의 천재급이었습니다. 땅 밑에 있는 기름을 돈으로 바꿔서 갖다 퍼부어댔는데, 그러다 보니 그 나라에는 어떤 산업도 존재하지 않았고 그냥 석유 팔아 번 돈으로 주변 국가에서 수입을 해서 대부분의 공산품도 다 수입했습니다. 이자는요, 빈곤을 해결하는 미션을 수행한다면서 빈부격차, 부정부패, 질병, 문명, 영양 부족 이런 문제들을 해치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면서 세상 모든 부분을 무상으로 해댔습니다. 그러다가 경제가 무너지고 곳곳에서 반란이 나타나면서 한마디로 이제 자기의 업적이 누더기가 될 점에 죽어버렸습니다. 죽기 직전에 버스 기사 출신 마두로라는 사람을 자기의 후계자로 지정해놓고 죽었습니다. 이들이 저지르는 종신 대통령과 같은 행태, 그리고 이 전제적인 독재, 그리고 후계자 지명 등이 전 세계의 좌파나 진보라는 사람들은 얼마나 반민주주의적인가에 대해서 지적은 하지 않고 그것이 라틴 아메리카의 내재적인 상황을 이해해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김일성 패밀리의 비슷한 잣대를 갖다 대었습니다. 그 결과 이 나라는 지금 끝장을 본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국가의 형태만 갖추고 있지 모든 경제 시스템과 사회 시스템이 무너져가고 소수의 군인과 경찰에 의해서 지켜지고 있는데 지금 군인 경찰도 반대하는 쪽으로 이탈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았어요. 이 나라는 무너집니다. 1년 안에 저는 장담컨대 이 나라는 무너지고 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너지고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서 새 방향을 가면 되는데 그것이 어려운 것이요. 이미 국민들 다수에게 공짜의 맛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고도 그냥 당신이 가난하다는 것만으로 교육과 집과 의료 시스템을 제공하면서 한번 공짜의 맛을 들인 이 국민들의 문제는 해결되기가 지극히 어려운데요. 이 나라에는 양심적인 지식인이 있어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투쟁도 사실은 좀 약했습니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대통령이 직접 TV에 나와서 하루에 한두 시간씩 연설을 해대고 선동 방송을 해대는 1930년대 히틀러의 괴벨서 비슷한 짓거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프로파간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어떤 민주적인 규제 장치조차도 없었습니다. 언론이 언론 구실을 못하고 선동의 도구로 전락한 대표적인 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민중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민중이라면 항상 옳은 것처럼 people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옳은 게 아니라 민중이 썩어버렸습니다. 정상적인 나라면 이 지경에 이르러서 휴지나 우유조차도 구할 수 없다면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고요. 그거 장보러 가려면 돈을 이만큼씩 들고 가야 됩니다. 인플레로 종이 지폐가 휴지 조각이 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대중들은 그걸 버티고 아직도 차베스를 그리워하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정신이 노예가 된 거죠. 전 세계의 모든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모든 정근대적인 왕조가 무너져가고 공산주의 국가가 무너져가는데 북한만 건재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데요. 전 세계에서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한마디로 신생 독립국가가 그 이후에 70년 만에 이런 정도의 경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룬 업적을 부인하고 비하를 하면서 차베스가 되자 이렇게 나아가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공무원을 14만 명을 늘리겠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3년 안에 만들어 가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업도 그런 활동을 해라. 그래서 대통령이 불러다가 생맥주 먹이고 칵테일 쇼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탈원전을 하겠다. 그리고 탈원전하고 난 다음에 러시아에서 가스 들고 와서 미국 가스를 쓰지 않고 러시아에서 북한 거쳐서 가스 들고 와서 그 가스를 쓰겠다. 그 다음에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풍차 돌리고 태양열 판 놨어. 거기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렇게 20%나 하겠다.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을 연못 같은 데서 하겠다. 핵 미사일도 없는 핵 추진 잠수함이요. 핵 추진 잠수함 들어오기 전에 대한민국은 군대가 해체되는 나라가 될지 모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사고만 나면 정부가 다 수습해 주겠다. 세월호 때 이 나쁜 버릇도 이자들이 끌고 왔죠. 근데 요즘 세월호 유가족들은 다 어디 가셨습니까? 매일 중계되던 세월호의 유해 수습이나 이런 부분이 왜 이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이제는 화면도 보이지 않고 매일 등장하던 세월호 유가족들의 정권을 향한 불만이 정권이 바뀌니까 사라져 버렸습니까? 그래, 현 정권은 협조적인 정권이라서 세월호 문제의 본질은 없어져 버린 겁니까? 광화문 앞에 세월호 문제를 제기하던 사람들은 지금 다 사라져 버리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정권이 들어서 세월호 침몰의 미스테리를 규명하겠다고 유병헌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 정권에 유착이 있었는지 조사하겠다 말을 한 번은 할까 기대도 안 했습니다만은 역시 안 합니다. 왜? 유병헌과 지난 정권의 유착 관계를 규명하다 보면 자기들과 유병헌 간의 문제도 드러날까봐 겁이 나서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는 가습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정부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이 모든 것을 건강보험 비급여 전면 폐지, 기초연금, 기초수급자 확대 이런 것처럼요, 매일 터 붙는 데만 아주 달인의 경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경 11조를 그렇게 추경이 없으면 일자리 절벽이 해소되지 못할 것처럼 일자리 재난을 추경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그래, 추경 다 썼으니 일자리가 회복됐는지 한번 말해보기 바랍니다. 어디서 정말 고르고 골라도 그런 사람을 어디서 골라왔을까 싶은 사람들을 가지고 장관을 밀어붙여서 2명 외에는 저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고 무기 브로커가 국방부 장관이 되어서 이제는 핵 자만까지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사상 최대의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겁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에 한 신문을 보면 공항, 병원, 학교 등 가는 곳마다 나라 곳간을 풀어 헤쳐서 헬리콥터로 돈을 푸는 정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버냉키 연준 이사회 의장이 헬리콥터 밴이라는 표현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듯이 공중에서 돈을 살포해서 금융위기를 극복하겠다 라는 그런 행태를 지칭해서 이야기한 건데요. 이 정권이 공중에서 지금 돈을 살포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비급여를 점차적으로 확대시켜 가야 되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난 정권들은 의료 비급여를 확대하지 못했을까요? 확대했을 때 늘어날 수 있는 엄청난 의료 수요들, 즉 과잉 진료들도 포함될 거고 개인도 과잉으로 진료를 받으려고 할 거고 병원도 과잉 진료를 하려고 할 겁니다. MRI가 똥값이 되면 MRI 안 찍어도 될 걸 숱하게 찍으라 하고 초음파 안 찍어도 될 걸 숱하게 찍으라고 유도하고 본인도 거기에 응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기왕이면 큰 병원에 가서 들어눕자고 전부 다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 세브란스 성모병원으로 몰려들 겁니다. 이제 거기 가서 진료를 한번 받으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 영국과 캐나다, 호주 같은 사태가 벌어질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 30조로 5년간 더 들어갈 거라고 예상했던 예산은 30조가 아니라 60조, 90조로 확대되어 갈 거고 지금 20만원의 의보를 낸다 그러면 이 의보가 70만원, 80만원이 되어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현 수준에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의료보험을 늘려가자. 저는 만성병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은 제가 10몇만 원을 한 번씩 갈 때 내고 오지만은 의료보험의 혜택에 대해서 아주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만족하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부담해야 될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의료보험은 미국에서 거론될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어졌고 구축되어 있는 의료보험입니다. 근데 이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더 확대해서 보장성을 확대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늘어날 재원과 후유증과 의료 전달 체계라고 말하는 병원들의 문제를 같이 고민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떻게 늘려 나가느냐 하는 우선순위와 제한된 확대들을 순차적으로 해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그런데 국민들이 원숭이입니다. 아침에 3개 먹을래, 저녁에 4개 먹을래 이러면 원숭이는 아침에 4개 주면 더 좋아하지요. 그래서 에라 아침에 4개 먹으라 하고 던져주니까 지금 열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병원 한번 가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 노모가 엉덩이를 목욕탕에서 다쳐서 엉덩이 뼈가 골절이 됐다. 자, 입원을 하려니까 엉덩이 뼈 환자는 딱히 치료할 방법이 없다면서 입원을 시켜주지 않았어. 왜? 돈이 안 되니까 입원 안 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솔직히 입원할 병실이 없을 겁니다. 하도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많았어요. 요즘 병원에 가서 내시경 하나 하려 해도 큰 병원에 몇 달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작은 병원에 백을 써서 갔더니만 그 병원은 수지를 맞추려고 조금 있으니까 나가라 해서 안 나가니까 자, 뼈를 빨리 아물게 하는데 신약이 나왔으니까 그걸 들면 아문다. 그래서 그 약을 먹었더니만 검증되지 않은 약이라서 위장에 문제가 생겼어. 드디어 위장병으로 큰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큰 병원은 며칠 만에 위장병은 나왔으니까 또 나가라 하는 웃지 못할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자, 앞으로 벌어질 어마어마한 혼란이 있을 건데 이 혼란에서 돈이 있는 사람들 병원에 가는데
의료보험 안 해도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 시장 장터 같은 병원에서 같이 치료받기 싫다 하면서 아마 그 핑계를 대고 이 의료 영리화 부분을 상류층을 겨냥해서 한다면서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돗대기 시장에서는 서민들이 놀고 돈 있는 사람들은 의료 영리화된 호텔 같은 병원에서 틀림없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의 의료개혁의 본질이 의료의 이원화였습니다. 서민들한테는 보장성을 확대해서 공공의료 시스템에 들어가고 대신 이 공공의료 시스템은 누더기가 되어서 시장 진흙탕 바닥이 될 거다. 그리고 이 쾌적한 의료는 상류층이 받아라. 저는요, 지금의 의료 시스템이나 지금의 보장 수준에서 조금만 손보고 고쳐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검사에서, 자주 하는 검사에서 그 폭을 조금 확대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건가는 논의를 해야지. 대한민국의 재정에서 저렇게 느리게 되면 곧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의료 수요 폭증을 가져왔어. 결국은 여러분의 의료 보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왜 이걸 장담하는가 하면 제 의료 전문가입니다. 현재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는데 10년 이상을 저도 기여한 사람입니다. 불을 보듯이 많이 앞날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나라 돈 현재 32%가 복지에 지출된다는데 2065년은 70%가 지출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대한민국에 지금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요, 이제 나라 돈을 만들 시드머니를 낼, 세금을 낼 젊은 사람들이 사라져 버릴 겁니다. 누가 돈을 내느냐는 겁니다. 젊은 사람 숫자가 줄어들고 그 사람이 일할 직장이 줄어들고 세금 내는 사람이 국민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 누가 세금을 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 전체를 파퓰리즘으로 몰아가면서 우선 나중에 그걸 틀어서 전부 푸니까, 곳간에 제안한 걸 푸니까 전부 환영을 하고 박수를 칩니다. 제 얼굴에는 그런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라 원숭이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을 원숭이로 바라보는 파퓰리즘 잔치가 성행되고 있고, 이것을 한마디로 지지율 쇼로 포장을 하니까, 탁이라는 친구가 중간에서 포장을 하니까 이것이 그냥 굴러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모든 쇼는 언젠가는 끝이 날 거고, 잔치가 끝나고 나면 치워야 될 쓰레기만 쌓여 있을 것은 틀림없습니다.